윤희석 전 대변인이 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친한 정치인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주류에서는 이 방송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희석 전 대변인의 또 생각을 안 물어볼 수는 없죠. 일단 그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의 사법화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정치의 수사화라는 얘기는 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당대표로서 하실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사 얘기가요. 방향이 두 개가 엇갈리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수사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그 조작된 감사 결과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고소 여기에 따른 수사를 저희는 생각을 한 건데 아마도 당에서는 누군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 협조를 당에 의뢰한 뭐 세건이 있다 그러는 뭐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뭐 한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신 걸로 저도 뭐 들었는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 한 대표가 고소한 걸 가지고 결백을 증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결론은 증거도 없이 제명했다는 것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한대요? 어떤 걸? 앞으로 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뭐 어디 나간다고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민 중입니까? 안 나갑니까? 그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예. 한 대표도 많이 받으시는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출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총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저희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나가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밖에 없죠. 지금 예. 강제 무소속 예. 당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디를 나가서 어떻게 해라, 뭐 어디서 나가서 어떤 의미를 찾아라 하는 얘기는 너무 앞선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김지호 대변인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깝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만약에 상의를 해온다면은 어떻게 조언을 하겠어? 이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첫 대선 패배 이후에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개항선거 종합 상황 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나가는 게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선택이어서 원래 대선 후보들은 상당 기간 뭐 저기 연수를 가든지 자맹을 하고 시간 국민들 뇌리 속에서 좀 잊혀졌다가 어느 순간 국민이 원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순서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완전히 바꿔버린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결국은 예. 정당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어떤 높은 지지도 중요하지만 당선을 시켜야 돼요. 내가 당선이 되든지 예. 내 주변 사람을 당선시키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라든지 조경태 의원 대표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의미 있는 성적을 보여줬으면 이렇게까지 주류에서 한동훈 대표를 아니 사실은 그 단계 관련해서 결국은 수사 의뢰해 갖고 밝혀지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 근거 없이 내가 제명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요. 경찰한테 수사 의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의 동지들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정권의 경찰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겠다. 외적을 불러들이겠다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티켓 파워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알석 7만 9천 원 그 전성 매진 이런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이번 보궐선거에 괜찮은 지역구에 출마를 하셔서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는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지역구에 나가도 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근데 그때 정말로 뭐 총선 출마, 불출마가 전제 조건이었습니까?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당시 용산 대통령실과 예.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예. 그래서 한 대표가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처음 당에 온 날 예. 당사 3층에서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저 김조 대변인 얘기도 들었는데 그 앞으로 결국은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윤희석 전 대변인의 생각. 그건 이건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기에 저는 반반 봅니다. 반반. 예, 개인적으로. 그럼 여전히 생각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또 하나
왜 사과를 제때 안 했을까? 그리고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사과를 했을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게 한계인가? 그 사과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사과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게 누가 봐도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기본 이론인데 그걸 잘 알만한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조작이란 얘기부터 해가면서 이런 영상을 올렸을까? 좀 늦은 얘기긴 합니다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하는데도 제한이 많이 되지만 일단 맨 처음에 재작년 11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사과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이 시비가 붙어서 파급이 되지 않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커지면 그 다음에 그 단계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민 감정에 좀 저촉된다든지 해서 사과의가 나올 텐데 그 정도까지 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좀 정치적으로 잘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그게 꼭 사과는 아니더라도 맺고 끊는 게 정확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됐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억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도 없이 이 이슈 하나만은 가지고 제명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것이 사실과 다르고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걸 먼저 소명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제 다시 또 언론과 인터뷰에 또 응하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크 콘서트 마치고 나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시 또 아니면 상당 기간 자명을 합니까? 그것도 좀 유동적이긴 한데 예. 그래도 일단 토크 콘서트 마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윤 대통령 선고가 19일에 있잖아요. 예, 예. 설 연휴 직후에. 그 즈음에서는 또 적어도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뭔가 생각을 전달할 기회가 분명히 있겠죠. 예. 현장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의 관심을 일단 계속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예.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번 주말에 이제 그 토크 콘서트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대중의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나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크 콘서트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기자들이 제일 원하는 예. 매치업.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가서 한번 붙었으면 제일 재밌겠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하는데 성사 가능성이 거기에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변수가 있죠. 국민의힘 후보가 따로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죠. 그 매치업은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같이 나왔는데 본인이 되거나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상관은 없지만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본인의 경쟁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본인이 된다면 그건 최상이고 근데 가령 다른 후보 조국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선택해야 돼요. 예. 조국 대표가 나가는 예. 곳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 말지 합당이 아직 안 예, 됐다면 예. 그래서 뭐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걸 차치하고 매치업상으로는 그게 참 재밌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사이의 거리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거리가 훨씬 먼 거 아닙니까? 훨씬 멀죠. 훨씬 멀죠. 예. 훨씬 멀죠. 예.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먼 사이가 된다는 건 이건 또 우리 역사의 하나의 또 진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뭐 소장파 의원들의 초청을 해서 아침에 과연 앞으로 우리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치 현안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특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할 때부터 나는 불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뭐 반농담이지만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상황,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 같은 고민,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거는 박근홍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계획은 명확하고요. 예. 자, 밖으로는 통합하자고 얘기하겠지만
안으로는 잠재적 경쟁자는 빼고 통합하자 이런 길을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갈 거다. 그때는 누구냐? 유승민 전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뭐 나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뭐 경쟁심도 있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뭐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본 스펙이 좋고 그다음에 굳이 비유하자면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상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아까 기시감이 든다고 했는데요. 뭐 전혀 뽐내고자 하는 거 아니고 당 대표를 해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멘탈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를 쫓겨난 사람의 멘탈이 뭔지도 제가 약간 그거 경험해본 게 저밖에 없어서 얘기할 텐데요. 지금 아마 분노기일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내 앞에 있는 놈만 사라지면 다시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뭐 다 휘어잡고 세상을 정리하고 뭐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만 할 거예요. 이미 체급이 된 인사는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이준석 대표 얘기 그대로 들으셨겠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로고가 맨 처음 영상은 연합뉴스 TV고 그 다음은 MBN 로고가 붙어있는 영상을 보셨네요. 자, 어쨌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장동혁, 한동훈, 최선호 위원, 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들리네요. 네, 뭐 그렇게 들릴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쌍특검 문제로 장동혁 대표하고 악수하면서 찍힌 사진을 아마 자면서 이불킥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좀 후회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스텝이 꼬였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질문이 계속돼 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찍이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이 다 같이 연대해서 망하면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다. 저는 절대 그거 안 합니다라고 이미 계속 이야기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른바 계엄과 윤호개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과 어떤 연대, 공조 이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은 서울시장 나가라는 거였죠. 처음에 사실은. 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해라. 뭐 그건- 가능성을 떠나서 예. 어쨌든 아마 이게 뭐 반응은 좀 조롱하는 거냐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체급 자체가 어느 정도 급에 올라와 있다라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테니까 기회를 잘 잡으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아직 한동훈 대표가 나 어디 할래라고 할 만큼 무르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나갈 만한 데라도 좀 봐야 되고 아까 김 대변인도 지금 나가면 돼야 된다. 안 되면은 어디 나가면 좀 곤란하다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을 황교안 전 대표가 공천을 안 주는 식으로 고사 전략을 썼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지방선거까지도 이어진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선언했더니 김은혜 지금의 의원을 나가라. 내가 밀어주겠다. 뭐 이제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론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었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어서 후보가 되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정치적 낭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강하게는 나가는데 사실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도 제명 당해 있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 대응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은 안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예. 안 하죠. 예. 근데 유승민 전 대표 상황은 좀 많이 다르죠. 굳이 비교하자면 이준석 대표 상황보다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낫다는 얘기는 이제 뭐 지지자가 좀 더 있어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적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황교안 대표와 같은 길을 간다. 황교안 대표가 사석에서 그 2020년 총선 지고 난 다음에 저하고 대화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한 마음은 다 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괄호 열고 뭐 유승민 등등 몇 사람은 빼고 이게 있잖아요. 그 결과가 103석
최고로 많이 졌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장도혁 대표가 하는 길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시감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 이 얘기 있잖아요. 대표를 해본 사람은 안다. 쫓겨난 대표의 마음은 자기가 안다.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도 분노기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에 비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갈 거다라는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틀리지는 않아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분노하고 이제 그건 모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선호 의원, 네. 그거 진짜 지금 조광한 정성국, 예. 조광한 최고위원하고 정성국 예. 의원 예.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방송에서 야 임마까지는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뭐 괜찮죠? 인용하는 임마? 거니까 인용하는 거. 야 임마 너 나왔다 어쩔래. 그런데 오늘 조광한 정성국 두 사람이 SNS를 통해서 정성국 의원은 분명히 야 임마라고 했다. 예. 조광한 최고위원은 나는 나오라고는 했지만은 내가 그런 표현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진실공방까지 갈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네. 조광한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네. 올라와 있던 내용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이거는 이제 정성국 의원 페이스북인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예. 어쨌든 흥분한 상태여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본인은 험한 말을 하지 않았다. 먼저 저쪽에서 험한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농담처럼 한참 다투다 보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식의 싸움처럼 돼서 과연 이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명과 그 제명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런 거를 묻는 자리였는데 지금 그거는 뭐 되게 다 어디로 뒤로 가고 가고 예.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만 나왔죠. 이것만. 근데 이제 예. 저희는 뭐 이면을 많이 보니까 예. 근데 정성국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조광한 최고위원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이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옆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조광한 최고위원이 그 남양주 시장 때 그냥 뭐 그게 생일상 뭐 예. 3번 4번 받은 사람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예. 그런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성향을 그 잘 얘기도 아는데. 좀 차분하게 하시죠. 예, 또. 그런데 예. 결국은 아까 이준석 대표도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예. 생각해요. 뭐 좋은 자원이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본인의 어깨를 부풀린다든지 예. 뭐 한동훈은 하수야 예. 이런 표현을 하는 또 거잖아요. 그렇게도 느끼셨군요. 아니 예. 그 결국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주류를 거의 성안에 병들어 있는 환자 취급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안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 3명 이상은 새를 못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뭐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여러 가지 실수는 있었지만정 지금 근 1년 동안 그 16명, 17명 되는 의원들이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육탄전을 하고 내 망신을 각오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의 성향상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저도 좀 놀랐어요. 친한계 의원들이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락가락하는 걸로 좀 예, 유명했었는데 예. 이번에 굉장히 서울시당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희망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조 대변인이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조광한 최고위원 얘기하다 갑자기 또 이준석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 이준석 전 대표 상황보다 조금 나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굳이 예. 뭐 의석수 얘기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는 것은 예. 그 20명 남짓한 의원들이 그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 1년 넘었는데도 이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 엄연히 당내 최대 개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제명됐지만 예. 그리고 행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실체적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을 당에서 가뜩이나 쪼그라든 상황에서 제명하는 게 맞느냐란 원론적인 물음을 계속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